자, 26번 문제 같이 한번 풀어보도록 할게요. 자, 어느 기업의 확장 경로라고 되어 있죠? 확장 경로. 확장 경로는 알다시피 이제 등량 곡선과 등 비용선이 접하는 점들 기반으로 만든 게 확장 경로가 되고, 형태가 이제 원점지랑 직선이라고 되어 있어요. 직선 형태로 나타나고 있다. 이때 생산한 Q를 100단위씩 증가시켜서 600단위까지 늘려감에 따라서 원점에서부터의 거리를 표시하면 아래 표와 같다. 이때 규모에 대한 수익은 어떻게 되는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일단 이제 그림으로 한번 확인을 해보면 LK 그냥 이제 숫자를 의미로 넣어볼게요. 1, 노동 하나, 자본 하나. 요거 투입했더니 100개를 생산했다고 그냥 해볼게요. 100개. 그럼 이제 노동 2단위, 자본 2단위 였을 때 생산량이 200이라고 한다면 이거 이제 규모 수익 불변이라고 이제 배우셨어요. 그럼 지금 이거는 폭이 일정해요. 1 이렇게 폭 가는 거. 근데 지금 이 표에 보시면 길이의 폭이 처음에 6만큼 증가했다가 5만큼 증가했다가 4만큼 증가했다가 2만큼 증가하기 때문에 갈수록 지금 폭이 줄어들고 있는 상태예요. 그럼 여기다 직선을 이렇게 그려놓고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만약에 숫자를 좀 적게 한번 해보자는 거예요. 1.5 이렇게. 여기에 뭐 1.5 이렇게. 그럼 이 상태에서 200개를 생산하고 있다면 이때는 적게 투입하고도 아까랑 비교할 때는 적게 투입하고도 동일하게 생산을 하고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 경우는 규모 수익 체증이 되죠. 그래서 이 폭이 짧아질수록 규모 수익 체증이 되는 거예요. 폭이 짧아질수록. 그래서 지금 숫자가 6, 5, 4, 2로 줄고 있기 때문에 이거는 규모 수익보다 체증이라고 말할 수 있다라는 거죠. 자, 그렇게 됐다가 다시 숫자가 보시면 5, 7로 늘어나고 있죠. 그럼 지금 이 폭이 더 커지는 거예요. 그러면 더 커진다는 얘기는 뭐 3 투입을 하고 200개를 생산을 할 수 있다라고 볼 수 있기 때문에 더 많은 걸 투입해서 200개, 2배가 생산되면 이때는 규모 수익 체감이 되는 거죠. 그래서 처음에 폭이, 그러니까 이 폭 자체가 줄어들 때가 규모 체증이고, 두 번째로는 폭이 커지게 되면 규모 수익 뭐하다? 체감한다라고 하시면 되겠다. 그래서 26번의 답은 5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돼요. 자, 27번 문제로 가볼게요. 자, 기업의 생산 기술과 생산 비용에 대한 다음 설명 중 옳은 것을 모두 고르면. 자, 가나다라 이제 4개 지문이 지금 들어가 있고, 가보면 규모 체증과 규모의 경제는 동일한 개념입니다. 이제 가가 좀 헷갈릴 수 있는 개념이기 때문에 약간 조심하셔야 되고, 일단 나다라를 볼게요. 자, 노동의 투입량이 동일하더라도 자본 투입량의 크기에 따라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변화할 수 있다. 나는 맞는 지문이죠. 대표적으로 이제 컵더글라스 생산수. 1차동차를 그냥 한번 가정을 해보면 Q는 L의 0.5승 곱하기 K 0.5승 되어 있을 때 MPL을 구할 수 있잖아요. 그럼 MPL 구하시면 2분의 1 곱하기 빼기 0.5니까 L분의 K의 0.5승 이게 되죠. 그래서 보통 이제 1차동차 특징 중에 MPL은 L분의 K 함수가 되는 거고, MPK는 반대로 K분의 L의 함수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노동 투입량이 동일하다 하더라도 자본 투입량의 크기에 따라서 이 K의 크기에 따라서 노동의 한계 생산이 변화할 수 있기 때문에 나도 맞는 지면 되겠죠. 다 노동 한계 생산과 평균 생산 차이를 알고 있게 되면 노동 투입량의 증가에 따라서 평균 생산이 증가하는지 감소하는지 여부를
알 수 있다. 이것도 맞죠. 일단 한계와 평균의 기본적 그림 정도는 암기하셔야 되고, 그래서 APL 있고 요 산꼭대기를 MPL이 위에서 아래로 관통을 하기 때문에 한계와 평균의 요 차이를 알고 있게 되면 APL이 증가를 하는지 감소하는지 확인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다도 맞는 질문 되겠죠. 원점으로부터 등량곡선 거리가 2배가 된다는 것은 생산량도 2배가 된다는 것을 의미한다. 이것도 맞는 질문이죠. 그래서 지금 기본적으로 더 늘어났을 때, 아까 제 앞에 문제와 동일하게 원점으로부터 등량곡선의 거리가 2배 늘 때 생산량도 동일하게 2배가 증가하면 당연히 맞는 얘기고, 그래서 지금 원점으로부터 등량곡선 거리가 지금 2배 된다는 거, 2배라는 거 틀린 거죠. 죄송해요. LK 있을 때 여기 이제 원점으로부터 등량곡선 거리가 2배다. 그럼 예를 들면 뭐 1일 때 1이고 2배 돼서 뭐 2가 됐을 때 요거는 생산함수에 따라서 더 크게 증가할 수 있는 거죠, 값이. 그래서 생산량이 2배 증가한다는 보장은 없죠. 요거 틀린 거죠. 그래서 2배 된다는 의미는 노동 투입량과 자본 투입량이 2배 늘었다는 얘기지 생산량이 2배 증가했다는 개념은 아니라는 거죠. 자, 이제 가조심하셔야 되고, 보통 이제 규모 수익 체증과 규모의 경제가 동일하다고 우리가 보통 배운단 말이에요. 근데 동일한 개념은 아니에요. 자, 일단 규모 수익 체증은 노동과 자본이 있을 때 2배씩 늘어나면 생산량도 몇 배? 2배가 증가한다. 이게 이제 규모 수익 불변이었고, 3배가 증가하면 규모 수익 체증이었단 말이에요. 이때 제 앞에서 뭐 배웠냐면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 했었거든요. 체증이면. 그래서 원래 이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개념이 평균 비용과 관련이 있었죠. 그래서 총 비용을 생산량으로 나눠서 설명했을 때 생산량이 3배 증가, 그 다음에 총 비용은 적게 증가를 해야 규모 경제가 발생하는 거죠. 근데 문제는 총 비용의 특징이 뭐였냐면 W 곱하기 L 더하기 R 곱하기 K란 말이에요. 이렇게. 자, 보통 생산량이 증가하면 총 비용이 증가한단 말이에요. 근데 앞에서 보시면 노동 자본이 모두 투입이 늘었죠? 여기도 늘고 여기도 는다. 근데 문제는 W하고 R도 변할 수 있단 말이에요. 생산량이 늘어났을 때 노동에 대한 수요가 증가하면 임금도 늘고 자본 임대료도 늘게 되면 총 비용 자체가 더 크게 증가할 수도 있죠. 그래서 규모 수익 체증일 때 반드시 규모의 경제가 발생한다는 보장은 원래는 없는 거예요. 그래서 원래 이게 반드시 규모 경제 발생하려면 별도의 조건이 또 필요해요. 하나 더. 그래서 동일한 개념으로 해석을 해주시면 안 된다. 이렇게. 그래서 나하고 다해서 답은 3번으로 체크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자, 보충 문제 풀어보죠. 자, 어떤 기업이 생산물 Q 단위를 생산하는 데 있어서 자본 K를 Q 단위, 노동을 3Q 단위로 투입을 한다고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의미를 잘 읽어보시면 두 개를 동시에 투입한다는 거야. 자본과 노동을 동시에 투입해서 생산물 Q를 만들기 때문에 이건 이제 완전 보완 관계를 의미하는 거고, 그럼 이때 생산함수 식을 만들 수 있죠. 미니멈. 그럼 이때 Q 동일하기 때문에 자본과 Q는 1대1 관계가 있는 거고, 요거는 3Q잖아요. 그럼 노동을 3배 더 투입을 한 거란 말이죠. 그래서 일반식이 A분의 L, B분의 K라고 이렇게 쓴다면 노동은 몇 배? 셋. 자본은 1. 그러니까 3대 1의 결합으로 생산을 할 수 있다고 해석할 수 있죠. 이 문제에서. 따라서 생산수식은 어떻게 쓴다? 미니멈 3분의 L, K. 이렇게. 자, 이 상태에서 자본이 일정 수준에 고정되어 있다라고 가정했어요.
그래서 K 값이 일정하다고 가정했는데 일단 K0로 그냥 주어져 있다고 가정해보자. 그러면 자본이 일정하게 주어져 있다는 것은 단기라는 걸 나타내죠. 그래서 이게 단기 생산함수를 도출하시오 해놨어요. 자, 그럼 이 상태에서 어떻게 하냐? 여기 미니멈은 둘 중에 작은 숫자를 선택하잖아요. 원래는 둘 중에 작은 숫자. 그래서 이걸 구분하셔야 돼. 그래서 이 미니멈 관련된 문제는 이제 비용 파트도 또 중요하게 또 나오기 때문에 나중에 더 한번 보실 필요 있는데 생산함수도 기본적으로 구분하셔야 된다. 그래서 원래 이제 L자형이잖아요. 그 L자형을 지금 도출하는 거예요. L자형. 그래서 3분의 L이 일단 K0로 쓸게요. K는 K0 일정하니까. 그래서 3분의 1이 K0보다 일단 크다고 해보자. 그냥 크다고 해보자. 그럼 K0가 작잖아요. 작으니까 작은 숫자에 설정되죠. 그래서 Q는 어떻게 된다? K0 이렇게. Q는 K0 되는 거고 반대로 3분의 L에 비해서 K0가 크다면 이땐 요거죠. 그러면 Q는 3분의 1 이렇게 되겠죠. 그럼 요거는 이제 문제가 뭐냐면 는이 없잖아요. 는. 근데 등량곡선의 L자형 보시게 되면 요거 요 두 개씩을 지금 여기서 나타내고 있는 거고 꺾인 점 있죠. 꺾인 점에서는 한계 기술 대체로 우리가 정의할 수 없었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게 이제 여기가 둘이 같은 지점이기 때문에 둘 다 넣을 수 있어요. 범위 구할 때. 보통 범위 할 때 한쪽 크면 한쪽은 작거나 같다로 끝나잖아요. 원래는. 근데 여기 여기 꺾인 점 같은 경우는 MRT에서 LK를 구할 수 없기 때문에 생사함수 모두 어느 걸 넣어도 상관없단 말이에요. 그래서 둘 다 는 이렇게 넣어서 요 범위 하에서는 요거, 요 범위 하에서는 요거 라는 거죠. 일단 그럼 이제 그림으로 그려보죠. 그러면 L, K에서 일단 둘이 같을 때 3분의 L은 K 같을 때로 하시게 되면 K로 했을 때 3분의 1 L이잖아요. 요거. 그래서 요 직선 기울기 3분의 1로 나오는 거고. 이렇게. 이 상태에서 L자인 거죠. 이렇게. 그럼 요거에 대한 식이에요. 요 두 가지가. 두 개가. 그럼 알다시피 요거는 MRTS LK가 0일 때란 말이에요. 0일 때. 그래서 0일 때니까 MPK분의 MPL이 0인 경우. 그러면 지금 여기서 보시면 K로 미분하시면 1이 나오죠. 1. 여기는. 요거는 1일 거고 MPL은 저기서 구하시면 0이 되니까 0이잖아요. 여기가 뭐다? 바로 Q는 K0 요거죠. 그래서 요거 수평축은 알다시피 아무리 노동이 증가한다 하더라도 생산량 변화가 전혀 없는 거고 K 변화가 중요한 거잖아요. Q는 K0 요 수평선을 나타내는 거고 세로축은 요거겠죠. Q는 3분의 L 요거는 Q는 3분의 L 이렇게. 그죠? 요 두 개를 얘기를 하시는데 L자형이니까 L자형은 요것 따로 요것 따로 두 개 나눠서 얘기하셔야 돼. 등량 흡수시. 자, 그래서 이런 식으로 도출 한번 해주시면 된다. 그래서 L자형 관련된 식이 나오면 요거 미니멈 나오면 뒤에 이제 비용함수 파트 나오겠지만 반드시 요거를 꼭 구분하셔야 돼. 어디가 크다 작다. 그래서 이걸 구분하고 문제 푸는 게 핵심이에요. 자, 그 다음 이제 보충 문제 5번으로 가보죠. 자, 어느 나라의 총 생산수가 다음 같은 식으로 대표될 수 있다고 한다 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Q는 5L제곱 곱하기 K 컵 더글라스 이고. 자, 다음에 임금률이 전반적으로 2% 오른다면 이나 노동자와 자본가가 얻는 소득의 상대적 몫에 어떤 영향이 올지 한번 생각을 해보시오 라고 해놨어요. 일단 첫 번째 기억할 게 대체 탄력성.
그래서 요거는 이제 교과서에 보시게 되면 대체 탄력성과 상대적 분배목이라는 논점에 들어가 있어요. 생산이론 파트로 들어가시게 되면 대체 탄력성과 상대적 분배목이란 파트에 들어가 있고, 이때 상대적 분배목의 식을 뭐 여러 가지 쓸 수 있는데 기본적으로 이제 자본소득과 노동소득의 상대적 값이잖아요. 그래서 밑에를 이제 자본소득 쓸게요. R 곱하기 K, 그럼 요건 자본소득. 그 다음에 W 곱하기 L은 노동소득. 이렇게 되는 거죠. 그래서 이 상태에서 대체 탄력성 값이 여기 이제 1이죠. 컵 더 올랐으니까. 근데 이제 1이 아닌 경우를 가지고 교과서 설명한단 말이에요. 그래서 대체 탄력성이 1보다 크다면, 예를 들면 뭐 1보다 크다면, 그러면 1보다 클 때, 1보다 크다는 거는 노동과 자본의 대체가 좀 자유롭다는 얘기죠. 그럼 이때 임금률이 전반적으로 2% 올랐다. 일단 올랐다. 이게. 그럼 W가 올라가면 노동 고용량은 반드시 줄어야 되는데 대체 탄력성 1보다 크다는 얘기니까 노동 고용량이 많이 줄 거고 자본 고용량은 많이 증가를 하겠죠. 그래서 지금 요 식에서 W가 올라갔을 때 L의 감소는 매우 크고 K 증가는 매우 크니까 누구 입장에서? 노동자 입장에서는 노동소득이 자본소득에 비해서는 분배몫이 작아지는 거죠. 대체 탄력성 1보다 클 때는. 그렇죠? 이게 이제 기본 개념이었어요. 근데 지금 이건 대체 탄력성 1이란 말이에요. 1. 컵 더 올랐으니까 1. 자, 1이라는 얘기는 이게 2% 오를 때, 임금률이 2% 올라갔을 때 노동 고용량과 자본 고용량이 대체가 된다 하더라도 대체 비율이 거의 안 바뀌는 거예요. 따라서 이 값이 뭐하다? 일정한 거죠. 일정. 어디가 증가하거나 감소하는 하는데 비율 자체는 변하지 않는단 말이에요. 대체 탄력성 1일 때는. 자, 그럼 노동소득은 어떻게 할 수 있냐? 컵 더글라스 식에서 알 수 있죠. 그래서 알다시피 예전에 1차 동차일 때 뭐 L의 0.5승, K 0.5승이라 한다면 요게 2분의 1이니까 노동자는 50% 가져가고 자본가는 역시 50% 가져간다 라고 했단 말이에요. 보통 이제 50% 개념은 두 개 합칠 때 1 대비 50% 이렇게 하는 거죠. 그럼 여기는 보시면 2하고 1이니까 두 개 합치면 3이죠. 그래서 3 대비 노동자가 2를 가져간다. 2를 가져간다. 따라서 노동소득 분배 비율은 3분의 2. 이렇게. 그 다음에 자본소득의 분배 비율은 3분의 1. 이렇게. 따라서 분배 비율은 얼마로? 2로 일정한 거예요. 변하지 않는다. 2로 그냥 일정하다는 거예요. 이렇게. 그래서 이 분배 비율은 2로 일정하다라고 대답을 해주시면 되겠다. 자, 이 정도 이제 문제 푸시고 그 다음 파트 12장 비용이론 파트로 가도록 하겠습니다.